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신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면 이게 세안이 됐든 아니면 그 야간이든 간에 항상 그 수업 그 지도안에는 평가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가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평가를 받으시거나 공개 수업을 하시거나 혹은 또 예비교사로서 그 교생 실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수업 지도안을 만드실 때는 그 본시학습 지도안에는 반드시 평가 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평가를 계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틀에서 본다면은 처음부터 평가를 기획하고 마지막에 이제 채점을 하고 그걸 피드백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까지라는 큰 틀로 보면 굉장히 크게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 단위 수업을 할 때는 평가를 작게 그 수업 중에 또 이루어지는 평가를 생각할 때는 뭐 선택형 문제 하나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실 때 평가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그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평가는 교육과정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수학습과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지도안 작성에서 보셨던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개정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걸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브로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만든 자료입니다. 자, 그 중에 한쪽을 지난 시간에 그 지도안 작성의 실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걸 또 보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 교수학습도 교수학습이지만 평가는 교육과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그 나중에 제가 그 교육과정의 이해 시간, 그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과정은 평가를 가장 중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목표를 잘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고 그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수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학습,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 교육 목표를 이수하고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고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이라는 방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 안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브로셔에 그 한 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맨 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지도안 작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일단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나오는 아젠다, 뭐 목표, 큰 틀에서의 목표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전의 교육과정과 특별히 구분되는 게 있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의 역량, 뭐 6개의 역량을 제시하면서 미래 사회 역량을 갖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과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는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 구성은 내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핵심 개념을 가장 앞에다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크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엔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정 배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수학습 그 지도안 작성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요 내용이 평가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평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동안은 막 그 학생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오로지 지식만을 강조하는 이런 뭐 재미없는 교육이 아니라 수업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교수학습이 정말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해서 학생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도록 했나 안 했나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평가.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이 교수학습의 가장 중핵이고 교수학습의 종착점이고 교수학습의 마스터 키는 바로 평가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 얘기한 그 핵심 역량을 발휘했다 그랬죠.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은 6개 핵심 역량이라고 했죠. 보세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특성에 맞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고 만드실 때도요. 교수학습 지도안 세안은 뭐 당연히 들어가고 야간에도 본시학습만 제시하는 야간에도 뭐 교수학습 단원,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교수학습 목표, 차시, 교수학습 전략 방법, 그리고 거기에도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과 역량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역량은 어디로 갈까요? 평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평가.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수양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의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구성하여 적정화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다라고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평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어떻게 개선했다는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토론 학습, 협력 학습,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즉, 교수 학습 방법을 혁신한다는 건 다양한 교사 중심의, 전달 중심의, 이 암기 중심의 일방적, 편향적 교수 학습이 아니라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선생님들의 평가 방법도 토론학습 평가 방법, 협력학습 평가 방법, 탐구학습 평가 방법, 프로젝트 학습 평가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다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뭐 했습니까? 사지선다 선택, 오지선다, 기껏 하면 단답형, 조금 더 하면 뭐 서술형, 그보다 조금 더 하면 뭐 논술형, 뭐 그보다 조금 더 하면 무슨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론학습, 토론평가도 하고 협력학습, 모든학습 평가도 보고 탐구학습 평가도 하고 프로젝트 학습 평가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자 하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를 지난번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교수학습 지도안과 평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과정 중심 평가가 도대체 뭐야? 교수학습 평가 방법 개선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라고 했어. 과정 중심 평가가 뭘까? 교육부의 매뉴얼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바로 수행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행평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의 수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확인한다는 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직접 수행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지식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주로 어떤 중심이었어요? 지식 중심이었잖아요. 시험지 주고 애들이 시험지 주고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면 애들 하교하고 나면 선생님 교실에 남아서 이거 채점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사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선택하는 거라도 수업 중에 일어나고 선생님이 보는 거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지식을 실제로 시험 문제에다가 표시하는 걸 보고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또 말로 하는가 안 하는가. 기능도 마찬가지죠. 기능도 실제로 하는 걸 보는 거죠. 뭐 태도는 뭐 다 말할 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뭐라고요?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 특징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다. 과정과 결과를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현장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제가 하다 보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는
그러면 결과 평가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세요. 심지어는 저 이메일로도 질문한 어느 학교 갔는데 그 학년에서 중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야 어떤 선생님이. 그래갖고 시험지 말이죠. 옛날 방식으로 시험지 그 단원에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는 단원 평가하겠다. 그래갖고 단원 그 시험지에다가 뭐 한 10문제 정도 내가지고 선택형 문제도 넣고 뭐 단답형 문제도 넣고 서술형 문제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뭐 시험 봐. 그거 자기 교실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년에서 선생님 아니 과정 중심 평가 시대인데 왜 그런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단원 끝나고 나서 이런 평가입니까? 이게 질문.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의사소통, 협업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학생 간의 의사소통, 선생님과 학생 간 서로 인터뷰 묻고 답하는 건 학생들이 수업 중에 모든 활동하면서 협업하는가 이런 거 그런 등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를 하는 실제 상황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전교육하면서 뭐 화재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 뭐 지진이 발생했다. 이거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를 하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이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학생들이 평가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의적 특성 영역 평가를 통한 전인교육에 추구를 한다. 이거 태도 평가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이라는 용어입니다. 요거. 이 과정 중심 평가 이거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 마음대로 이게 평가를 물론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죠. 교수 학습도 창의적이고 평가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수업에 좋으면 좋고 그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이 열정이 많다면. 그런데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야 이거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애들만 너무나 뛰어나. 얘네들은 이거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 해도 돼. 나는 우리 애들이 이거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거 중학교 1학년 수준 가지고 평가하는 건 너무 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저 고등학교 1학년까지고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다라는 말을 보는 거야. 성취 기반은 뭡니까? 법입니다. 교육과정. 국가에서 만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교육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는 좋은 수업안 보여주면서 중학교 1학년 수업하면서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수업 융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영역이 거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융합을 한 겁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학교 1학년 역사 수업을 하면서 뭐 국어 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시민성을 연계하려는데 중학교는 없어. 재미없어. 그 중학교 2학년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갖다가 여기다 활용을 하는 거지 평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평가가 그렇습니다. 교수학습은 상위 학년에 있는 거, 야, 이거 재밌다. 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대학교 그 학문 중심 교육에서 나오는 대학교 과학이 천문학이 재밌다. 이거 쓸 수 있죠. 그런데 평가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학년, 그 고학년의 단원에 있는 교수학습 내용과 그 영역은 교수학습 활동 범은 그 범위 내에서 갖다 융합해서 쓸 수 있지만 평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선행학습을 들어가서 이 아이가 그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건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이해하실 때 결과도 하고 뭐 교수학습과 연관을 하는데 수행평가를 연계하는데 반드시 성취 기준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은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수업하는데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이렇게 그 평가 문제를 문항을 만드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뭐에 기반합니까? 교과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셔야 돼요. 이걸 넘어서시면 안 됩니다. 성취 기준,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면 중학교 2학년이면 그 학년의 성취 기준, 그 학년의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평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창의적으로 뭐 선다형을 선택형을 하시던 프로젝트 평가를 하시건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시던 간에 관찰 평가를 하시고 모듬이건 개인은 성취 기준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업 중에 이론, 가급적이면 수업 중에 이론. 따로 뭐 선생님 교과 시간 지나서 야 보충 수업 하자, 보충 수업 평가를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40분이면 중학교 45분이면 고등학교가 50분이면 수업 중에 평가까지 다 하시라는 거예요. 다 하시다. 40분 중에 뭐 5분, 40분 중에 10분, 45분 중에 15분, 50분 중에 10분은 평가로 따로 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행 과정의 평가라는 거죠. 수행 과정.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를 학습자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얘기는 뭐 앞서 얘기와 같은 겁니다.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은 지식 중심이었고 인지 영역만 중심이었다면 정의적 영역을 중심해서 학생들 성장 발달을 해라. 학생들의 꿈과 기호를 키워주기 위한 거. 야, 우리 은하계에 있는 뭐 태양계 행성은 몇 개 있어? 태양계 행성 위성은 몇 개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부산물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로 세계인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그 아이디어는 뭐가 있어? 이런 정의적 영역까지도 평가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같은 얘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는 거죠. 시험지만 볼 게 아니라 관찰도 하고 선생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도 하고 학생 간에 서로 모든 평가도 하는 거죠. 다양한 평가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행복한 수업, 꿈과 끼를 펼치는 수업, 피사 평가에서 과학, 수학, 우리나라 학생들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근데 만족도는 최하위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점수는 높은데. 근데 선생님들 교실에서 이 교수학습 방법도 그렇지만요. 평가 방법만 바꿔도 수업이 무지하게 재밌어집니다. 맨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얘들아, 시험 본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본 거야. 시험 볼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덮어. 자, 시험지 돌린다. 문제 써. 걷어.
야, 선생님, 다 바꿔봐. 바꿔, 시험지 바꿔. 자, 답안지 부른데 채점할 거야. 이러질 말고 평가 문제를 학생들이 만들게 하세요. 선택형 문항이 됐건, 선택형이 문항이 됐건, 그게 서술형이건, 뭐 프로젝트가 된 거나, 아이들이 만들려고 하세요.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평가 문항을 작성해서 아이들이 해보게 하면, 그거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바로 오른쪽에 보면 학습자 발달을 위한 평가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자, 그래서 수행평가가 대안적 평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안적 평가. 자, 그래서 대안적 평가와 실제적 평가, 직접 평가, 과정 평가 이렇게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 평가고 이게 과정 평가라는 겁니다. 자, 수행 평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한다. 의사소통, 협업 등의 능력을 강화한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평가다. 능동적 학습 활동을 유도한다. 정의적 특성 평가를 통한 전인적인 교육이다.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 이게 수행평가고 이게 과정중심 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의 유형, 수행평가의 유형. 동일시 지금부터 생각을 같이 하세요. 제가 수행평가 유형 그러면 과정중심 평가 유형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논술도 있고 구술도 있고 토의 토론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것도 여러분들 학교 때도 하던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던 겁니다. 실험실에서 당연한 거죠. 요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수행평가에서.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교수학습과 평가 때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그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교수학습을 지도안을 구성하실 때는 그 교과의 교육과정을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이해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드렸냐면 이거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그 교과의 성취 기준. 왜 성취 기준을 보라 그랬죠? 수행평가나 과정중심평가는 반드시 무엇을 보시라 그랬죠?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 성취 기반을 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셔야만 학습 지도 내용과 오른쪽에 보면 성취 기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본시 학습 단원의 형성평가도 하고 그 단원의 수행평가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중에 혹은 그 단원이 끝났을 때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 그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선생님들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거 새안에 나왔던 지도안이에요. 이 지도안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 선생님 지도안 보세요. 대단원, 소단원 그리고 쭉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이 선생님의 교수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 정착 이랬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정착 5분에 뭐 했습니까? 형성평가, 기본 및 심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셔요? 자, 앞서 선생님들, 앞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그랬죠?
과정중심 평가의 특징. 과정중심 평가는 수행평가라 그랬죠? 제일 먼저 뭐 얘기 나왔습니까?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라 그랬잖아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평가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제일 좋은 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지도 안에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 선생님 수업이 총 몇 분입니까? 7분, 30분, 8분, 5분. 총 몇 분이에요? 50분 수업 중에 고등학교 수업이에요, 이게. 50분 수업 중에 이 선생님이 5분에는 뭘 했는지 형성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평가는 무엇을 보고 할까요? 무엇을 보고 하는 겁니까? 학습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성평가 문항 보세요. 이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문제는 선택형으로 했어요. 1대1. 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건 뭐니? 이거 언제 배운 겁니까?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기. 유전자 변형에 대한 거 여기 도입이나 전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정리했던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의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답까지 이렇게 기술을 해줬어요. 이거 선생님 지도한 애들은 요걸 보는 거죠, 애들은 분명히 이 선생님은 아마 이 평가 문항지 문제 내서 아마 요 시간에 했을 겁니다. 얘들아, 자, 이제 수업 끝났다. 자, 오늘 유전자 변형 생물하고 오늘 뭐 했어요? 토론 활동 했지? 자, 이제 평가한다. 에이, 선생님 뭐 했죠? 야야야, 재밌는 평가야. 자, 이거다. 자, 선생님이 쭉쭉 시험지를 나눠줬겠죠. 자, 문제, 자, 평가 간단하게 하나씩 써서 5분 줍니다. 애들이 5분 주고 이거 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시 예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식량 자원의 확보와 생물 다양성에 비해 배울 거다. 이렇게 할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 수업 중에 평가한 겁니다. 이 수업 중에 평가 뭐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성취 기준 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어 건데 이제 요 밑에 이제 그 평가 기준까지 나왔으면 좋았겠어요. 세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수업 지도안 만드는 예에서 뭐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수업 지도안 만들면 어디 가셔요? 어디 가셔야 됩니까? 교무실 가셔요? 교과 교무실 가셔요? 누구 만납니까? 선배 교사 만나세요? 선배 선생님 만나면 다 줄 겁니다. 다 줘요. 파일로. 휘 둘러보면 뭐 있다 그랬어요? 지도안 있다 그랬죠? 교사형 지도서. 교사형 지도서 제가 이거 샘플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거 모 출판사에서 나온 지도안이에요. 지도서. 이 출판사의 지도서에는 그 차시별 지도안 계획 야간까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요? 밑에 뭐 나왔습니까? 평가까지 다 나왔잖아요. 여기 평가의 성취 기준, 그 다음에 밑에 성취 수준 상중하.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평가 문항 작성도 똑같은 거예요. 지도안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도안 만들 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도안을 만들 때 이와 같이 밑에 성취 다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원 끝나면 이 출판사는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수행평가까지 문항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이 출판사는. 자,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수업 지도안의 작성 그 실제에서 제가 이 어느 선생님 거 보여드렸죠. 이거 창의재단에서 만든 그 선생님 그 창의재단에서 했던 그 수업 안이 세안의 예를 보여드린 거였죠. 이 선생님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도덕 수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더 재미를 더 있게 하기 위해서 기술과정 2학년 건 들여온다 그랬죠. 도덕 수업은 노인공경이에요. 그런데 노인을 모시기 위한 주거환경. 근데 이걸 어디로 했어요?
기술 과정에 있는 설계도 짝이랑 이걸 융합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 그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평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까? 자, 정리. 앞에 건 생략했어야지. 우리 지금 이 수업은 우리 평가문항 작성이니까. 이 선생님 세안 지도안 그 맨 마지막에 뭡니까? 형성평가 그래가지고 형성평가 첫 번째 거 보세요. 다른 모둠이 설계한 주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다른 모둠이 설계한 주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모둠끼리 평가로 자신이 속한 모둠 이외의 모둠에 대한 평가하게 한다라고 5점 만점 이렇게. 자, 이 선생님이 이 평가문 하세요. 자, 아까 우리 수행평가, 과정평가 기억하시죠? 과정평가의 특징, 수행평가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한다. 머릿속에 외우세요. 모든 수행평가는, 모든 과정평가는 첫 번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한다. 성취 기준을 들어가면 성취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수행평가의 특징,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 두 번째가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가 성취 기준의 기반이라면 두 번째는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선생님 보세요. 이 선생님 세안인 도입 전개 정리 그랬잖아요. 정리 그러고 밑에 내면화를 위한 형성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죠?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한 거죠. 선생님이 시험지 주고 얘들아 이거 풀어. 그리고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어떻게 했죠? 모둠끼리 평가 그리고 모둠도 내 모둠이 아니라 다른 모둠을 평가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평가 방법을 다양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도 분명히 100%이 선생님도 평가지 만드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상 받았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세안이니까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 수업이니까 평가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개인별 학습 활동 평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모둠 활동 평가지도 만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연구 수업 있고 공개 수업 있고 세안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모둠 활동 평가지 한번 보세요. 그럼 평가 기준 뭘 보고 했습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온 성취 기준과 성취를 보신 거예요. 물론 이 선생님은 모둠 활동 평가지를 이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학생용 평가지인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학생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또 모둠별로 평가하고 또 학생들이 상호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평가지를 선생님들은 만드셨죠. 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평가지를 매시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이러한 평가지를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수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기별로 얼마든지 이런 평가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평가 문항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 만들 때와 같습니다. 교무실 가셔서 선배 선생님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시행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꿈과 끼를 불러일으키고 행복한 수업이 될 수 있게 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도 보고 장학 자료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된 그 평가를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그 단위 수업에서도 쓸 수 있고 선생님들 동일한 학년이 동일한 교과 동일한 단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선택형
또 설명형 혹은 이렇게 개별 평가형, 자기 평가형, 모두명 평가형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평가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